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이를 포기한 정비사업 구역이 325곳에 달합니다. 직권 해제 절차에 들어간 곳이 46곳, 이 두 숫자를 합한다면 371곳에 달하는데요. 전체 뉴타운 재개발 사업 진행지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그런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도 좀 더 발빠른 움직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A 등급으로 구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운영비 공공융자의 한도를 더 늘려서 사업 추진을 돕고요. B등급의 경우에는 갈등 조정자를 파견해서 보다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 C등급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직권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갈등과 고민만 많이 양상시켰던 사업지의 경우에 좀 순차적으로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죠.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전략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유쾌, 명쾌, 통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쾌도난마 정창래 소장.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내어 확실한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소개해서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트렌드를 확실히 잡아보고 싶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창래의 핫 키워드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 주요 지역이 반사이익 수혜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규제를 비껴간 서울 인근 주요 지역에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창래 소장의 핫 키워드에서는 11.3 부동산 대책과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매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번에 11월 3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의 또 하나의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책을 이제 펼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제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분양시장의 타겟입니다. 이 분양시장 중에 특히나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 쪽을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죠.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분양시장에 지금 워낙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약 1순위자를 지금 강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당첨을 이제 금지시킨다라는 이제 조항이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1순위자하고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11월 한 중순경쯤부터 좀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이제 조정 지역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제 강남 4구라고 불리죠.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자체가 민간 택지건,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 택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재개발도 민간 택지고요. 근데 이제 LH가 조성한 택지들 있잖아요. LH가 조성한 택지들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택지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전매 제한 기간 달라지는데 이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것들은 공공택지에 속하냐 민간택지에 속하냐 이런 또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공공택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LH에서 짓거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라도 다 공공택지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민간택지라든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또 이제 공공택지는 1년이었는데요. 네.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간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주권,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한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서울에 21개 자치구, 서울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강남 4구를 제외한 이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 기존에 6개월에서 좀 늘어났죠.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택지는 1년 6개월이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 뭐 수도권 지역이나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성남 같은 데는 이제 민간 택지는 6개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뭐 고양이 향동지구라든가 뭐 동탄 이신도시라든가 뭐 남양주의 뭐 다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다 공공택지거든요. 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분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순위자 제한, 청약 1순위자 제한이 또 들어가게 되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1월 3일부터 이제 그 행위 제한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순위자 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자, 그다음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들, 그다음에 2주택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1순위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1순위자 제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일 억제 권역에서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시에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고요.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지역은 청약 시에는 감일 억제 권역은 당첨자 3년, 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재당첨에 대한 제한 규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보시면요. 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를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은행에서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은행은 또 보증을 또 허그를 하든가 아니면은 주택금융공사에도 이제 그 보증을 또 받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은 이 계약금을 분양가의 5% 정도만 해도 보증서가 발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이 전체 분양가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소액으로 단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들어와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이후에 만약에 분양이 안 돼버리면 또 2순위까지 가잖아요. 2순위도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순위자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 통장이 의무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분양을 받을 때는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네. 원래 가점제 같은 경우가 지금 지자체에 지금 자율시행을 맡기려고 그랬는데 얘도 지금 일단 보류. 그래서 지자체에 지금 이제 자율로 맡기는 걸 일단 보유하고요. 일단 보류시키고 지금 40%를 유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11월 3일 날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 자, 물론 이번에 나온 지금 내용 자체가 강남이
이 강남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타겟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분양시장의 타겟이죠. 자, 이 강남권의 분양시장의 타겟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강남권의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었던 이유는요. 단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분양가에 이 일반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피가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가 시장도 어떻게 일반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 어때요?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분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남권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집단담보대출이라든가 여러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지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높여지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 있죠.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조정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큰 폭으로는 어렵다. 왜?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상태잖아요. 지금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폭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분양시장이 그동안 투자자 시장화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된다. 그러면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입지 여건에 따라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나온 대책이 지금 이 분양권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 있죠.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거나 뭐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좀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기존의 소형 평형대 아파트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뭐 지역적으로는 뭐 이제 상계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지역에 뭐 상계 주공이나 아니면 인근의 뭐 창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11월 3일 이외에 11월 3일 대책에서 제외되는 지역 있죠. 그 전에 분양을 했거나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11월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로 해서 분양을 했던 단지들, 그러니까 지금 규제에서 비껴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하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정착내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을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뭐 소액 투자나 소액 아파트, 소액 평형대의 아파트 투자가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열려 있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그 성수동에 네, 한진타운 25평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용산 거기 브라운스톤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 그거 이제 25평 둘 중에서 투자로 한번 어느 게 조금 경쟁력이 더 있을지 투자 가치가 있을지 많이 올랐는데 좀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두 아파트는 어떤 평형대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세요? 네, 25평이에요, 선생님. 25평. 네.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 투자 목적 어떤 거세요? 네, 거주도 하고 투자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 쪽이 너무 가까워요. 네. 네, 용문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과 성수동의 한진타운 이 두 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투자 목적으로 아까 지금 용문동에 있는 브라운스톤이죠? 예. 네. 용문동에 있는 브라운스톤하고 지금 이제 성수동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예. 이 두 아파트 중에 지금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예, 좀 입지적인 여건을 좀 간략하게 살펴드리고 네.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한진타운 지금 여기 성수동 쪽에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성수동 같은 이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지금 이제 분당선 지나가죠. 그죠? 네. 그다음에 뒤에 2호선 있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한정거장 거리의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여기 주변에 그 한진타운 주변 쪽 보시면 여기가 다 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좀 노후된 주택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쪽 이 한진타운 근처 주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인근에 보시면은 바로 또 서울숲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은 중공업 지역이라는 장점, 그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용문동이라고 하셨나요? 네, 선생님. 용문동의 그 브라운스톤이요. 네. 예, 그게 지금 용문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브라운스톤이 있는데 여기 효창공원 여기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보면 여기 지금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에 들어설 지역이고, 자, 용문동 주변 지역에 보면은 그 일반 주택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뭐 원효론이 효창동이 이런 주변 지역에 그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이런 일반 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예, 일반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고 지금 용문동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그 용산국제업무 지금 바로 뒤편에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입지적인 여건을 좀 살펴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입니다. 직주 근접성. 그 직주 근접성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보시나요? 네. 예, 직주 근접성이 어떤 거냐면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직주 근접성을 보면 지금 아까 그 용문동의 브라운스톤이랑 성수동의 지금 한진타운 아파트를 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정거장 거리에 강남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강남 같은 경우가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용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줄여드리면, 자, 용산의 입지적인 여건을 한번 따져보면, 자, 용산 같은 지적도로 보시면은 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용산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이 있는데 뒤에 배후에 광화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강 넘으면 그 한남대교죠. 한남대교 넘으면 여기에 이제 강남이 있고 여기 또 여의도가 있고 여기에 3대 핵심 지역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구 자체는 직주 근접이 서울의 3대 핵심 지역, 광화문이라든가 지금 여의도라든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로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비교를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직주 근접성은 용산하고 용문동이랑 그다음에 성수동이랑 비교를 해보면 성수동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지만 용산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직주 근접성은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용문동 쪽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문적인 환경이에요. 인문적인 환경. 이 인문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인문적인 환경, 주변의 환경을 보면 사실은 그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이나 용문동이나 인문적인 환경은 사실 좀 이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문적인 환경이요. 네, 그죠? 네. 예, 주변에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은 서로 용문동이나 성수동이나 비슷하고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따져보면 자,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서울숲이 있죠. 그렇죠? 한진타운 바로 네. 건너편에. 그죠? 네. 예, 여기 서울숲이 있고 아직 용문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경의선이나 지금 이런 지하철 연결은 돼 있지만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큰 호재는 있지만 주변 지역에 아주 큰 이런 그 숲 같은 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현재로서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지금 성수동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직주 근접성은 용문동이 낫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용문동보다 낫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용산 자체에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숲의 크기가 거의 4배예요. 4배. 그럼 앞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용문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직주 근접성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더 높아지는 용문동이, 그러니까 두 아파트 중에 용문동이 훨씬 더 난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 예. 주거는 사실 성수동으로 가도 되고요. 네네. 용문동으로 가도 되는데 투자 쪽으로는 그럼 용산 그 부분이 그럼요. 더 나은가요? 투자 가치로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성수동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지만 네. 앞으로 이 주거 쾌적성이 더 높아지는 지역이 용문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투자 가치로는 더 오를 가능성은 또 용문동이 더 나은가요? 예, 투자 가치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이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투자 가치로도 용문동 쪽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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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주도 생각하지만 일단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 그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문동 쪽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도 좋을 만한 여건들 용문동 브라운스톤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렇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 참여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네, 지금 잠원 한신아파트 15평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네. 네, 지금 2월이 만기인데 이제 아기가 있어서 네. 네,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 있는 곳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요. 네네. 네, 근데 반포동이나 신사동 쪽 뭐 20평대 다세대나 빌라는 네. 어떤지 궁금해서요. 반포나 노년 쪽 알겠습니다. 금액대는 아니면 현장에서 매물은 좀 살펴보셨나요, 우리 시청자님? 아, 뭐 4억대 초반으로 있던데. 알겠습니다. 4억대 초반으로 살펴보셨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반포나 논현동 쪽에 다세대 주택으로 아예 매수해서 갈아타기 하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잠원 한시에서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이제 실거주할 용도로 네. 지금 강남 쪽에 지금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매수해도 네.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유를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네. 예. 자, 이거는 좀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그 아까 잠원동인가요? 잠원동하고 어디 반포동? 반포동하고 아, 네, 논현동. 반포동. 예, 그쪽으로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세대를 보고 계시는 이유가 그쪽 지역은 아파트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지금 이 다세대를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세대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아파트의 대체제가 지금 이런 다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세대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잠원동이니 이쪽으로 지금 그 뭐 반포동이니 이쪽으로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가격 차이가 적다라 그러면 다세대 매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네. 예, 당연히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으니까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지역 자체는 워낙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런 지역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두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이 바로 지금 보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강남이라는 지역,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강남 3구,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워낙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강남권에서 이런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잠원 한신 아파트 이런 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강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반포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보통 개포주공이나 뭐 고덕주공 또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뭐 가락시나 이런 그 소형 평형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동안은 이런 그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형 평형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 다 멸실돼 버리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멸실된다라는 거는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동안은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요 자체가 시장에 한꺼번에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와버리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토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 지금 강남권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주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이주 수요가 나오면은 그만큼 공급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어려우면 가격 오르는 거거든요. 자, 공급이 어려우면 가격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권은 아까 제가 토지 가격이 높다 그랬잖아요. 토지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건축업자가 다세대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건축업자가 토지를 사야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건축업자가 뭐를 해? 이제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원가 개념이에요. 얘가 원가 개념인데 이 건축비는 강남에서 짓나 강북에서 짓나 건축비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원가에 대한 변수가 못 돼요. 이 건축비는. 그러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다? 그럼 부담이 높은 거는 그만큼 공급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원가에 대한 변수가 뭐냐면 바로 토지 매입비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땅 가격이 높다라는 건 원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어려운 거고, 반대로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공급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공급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주 수요가 나오더라도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에 지금 최근에 지금 알아보시면 다세대 주택도요, 꾸준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반포동이나 잠원동 이런 지역도 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해서 매입하셔도 그냥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용도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쪽에 네, 말씀하세요. 예, 아, 네. 아, 제가 신길 5구역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네. 신길 5구역이요. 신길 예. 5구역. 예, 앞으로 네. 여기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가죠, 그죠? 예. 네네. 예. 근데 제가 원래는 전세금이랑 이 분양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잠원 한신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19역에 남서울 아파트는 남서울 거기서- 아파트는 거기 신풍역 근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예, 예. 거기는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있을까? 곳인지. 여기 남서울 3개월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남서울 아파트가 그 신풍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조합 사업이에요. 그런데 남서울 아파트 같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단점이 좀 있는 게 그 신풍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 상가들이 장사가 잘 돼요. 상가들이. 그러면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상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주기에는 좀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마 그 소형 평형대밖에 없을 거예요. 뭐 17평형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평형이 같으면 대지 지분이 같잖아요. 그죠? 네. 평형이 같으면 대지 지분이 같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근데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형이 같은데 대지 지분이 틀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 대지 지분이 서로 상의하면 네.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대지 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쟁에 대한 소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서울 아파트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사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거를. 그죠? 네. 근데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로는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강남권에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니까 주거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남권으로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신다, 장기적으로, 그럼 남서울 아파트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예. 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라.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일단 매수하자.
가장 큰 방향이고 반포동이나 논현동 쪽 이제 매물 더 살펴보시면서 사실 이 매물은 어떨까요? 여기 위치는 어떨까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상담 이어서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지역의 매물들 살펴보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 다세대 주택 매수 찬성 의견 주셨고요. 사실 이거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반포동과 논현동 쪽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금액대를 비슷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 뭐 더 선호한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의견도 혹시 있으신가요? 짧게나마?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고 계신 네. 거잖아요. 자, 우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과 가까운 지역이 직주 근접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역세권 지역으로 해서 좀 매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지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이제 여유자금이 네,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 4, 5천 갖고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딸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한 5천 정도씩 해갖고 네.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쪽이 나은지 어느 지역이. 총 그래서 1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1억의 여유 자금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여유자금 1억 정도로 해서 따님도 매입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하나 매입하시고요. 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네. 투자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세부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네. 우리 이 따님하고요. 우리 지금 네. 전화해 주신 어머님하고 지금 투자에 대한 지역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지금 네. 따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젊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28이에요. 28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젊으신들, 그러니까 이런 젊으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전화해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은퇴 시기가 다가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은퇴 시기가 다가오신다는 거는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지키는 네. 시기예요. 지키는 시기. 예. 그래서 좀 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투자에 대한 지역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런 재건축 네네. 아파트가 올 상반기만 해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올 상반기에만. 근데 이런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그리고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지역들은 시세 차익을 크게 본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심리라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업앤다운이 좀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과 어떻게 보면 네. 물건만 잘 사면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우리 따님께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투자할 지역은 아주 보수적인 투자죠.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크지 않아도 황금성 좋고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는 지역, 특히 이 서울의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지역은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불황기에도 상당히 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투자하실 지역은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지금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유자금 1억이 있으시면 따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투자에 대한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따님께서 하자 제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산 같은 데 있죠? 네. 자, 용산이 지금 뭐 TV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용산 같은 데가 서울 도심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또 개발 압력이 네.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죠? 예. 이 용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효창동이라던가 원효로 일대 이런 지역이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한 여유자금 한 4, 5천 정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권 같은데 지금 뭐 강남이니 서촌이 송파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자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 전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 지금 강남권에 다세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네. 지역은 워낙 수요자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강남권도 4, 5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이제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래요? 투자를 하실 때 똑같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따님 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지키는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용산이나 이제 네. 강남 같은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효창동 원효로 일대 강남과 송파 서초 쪽의 매물을 살펴보자라는 내용 주셨습니다.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분산 투자하는 방향 설정, 뭐 세부적인 내용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상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을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은 상당히 많죠. 선택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면 함께하면 좋을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1.3 대책 이후 소액 투자 접근법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잠원빌딩 3층 서울전화 023424에 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오후 2시. 특히 투자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11월 3일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강남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왔다 보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좀 소외가 됐었던 지금 강북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지금 노원 쪽이나 창동 쪽에 뭐 상계주공이라든가 창동주공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는 시장에 대한 변화를 또 이끌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세미나에서는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새롭게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먼저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실시간 생방송으로 만나보고 있죠.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방송 이제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유 자금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소액으로다가 이제 구로동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하나 사서 네. 월세 수익을 좀 할까 해서 이제 매입을 해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좀 연락을 드렸어요. 네, 구로동에 어떤 오피스텔 살펴보셨어요? 네, 구로 디지털역 부근에 있는 하나 가드리움이라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오피스텔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어요. 하나 가드리오 맞나요? 가드리움? 가드리움. 예. 가드리움이라는 오피스텔 살펴봤다라고 하는데 일단 위치가 파악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천천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자, 지금 구로역 쪽에 제가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월세 받은 목적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예, 그 하나 가드리움. 지금 보니까는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여기 지금 구로 디지털단지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 가드리움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구로공단이네요. 그렇죠? 구로 디지털단지.
예. 예, 맞아요. 예, 그 주변에 뭐 이런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네, 보고 계시는 물건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게 1억 2,50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1억 6,500? 2,500. 1억 2,500. 1억 2,500이요. 예, 예, 월세는 얼마입니까? 이래요. 예, 월세 얼마 받아요? 월세는 지금 1,000에 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1,000에 50. 예, 1,000에 50 받으면 뭐 수익률도 뭐 괜찮은 편이네요. 또 역 근처고. 주변에 예. 여기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 또 이제 이런 그 오피스에 대한 수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의외인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자, 제가 항상 이게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수요층을 보고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쪽에 벤처 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이런 그 원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맞아요. 원룸에 대한 수요는 근데 많은 지역인데, 요 지역 자체가 이런 그 원룸이라든가 오피스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냥 이 구로 쪽이나 주변의 인근 지역 쪽에 지금 여기 오피스텔 공급의 신축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쪽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쪽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또 이쪽에 또 공급을 해주기 위한 여건이 좋은 게 서울 도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공급이 많아요. 주변에 지금 이쪽에 좀 돌아다녀 보셨으면 이쪽에 네. 그 신축들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좀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실례로 우리가 과거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이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2012년도, 13년도에 분양했던 이런 그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 당시 분양가보다도 한 2, 3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 근데 분양가 이하로 왜 매매가가 형성이 됐냐면 그만큼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지만 내가 차익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익을 보려면 월세가 꾸준히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워낙 공급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월세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 그럼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공실률이 예. 높아진다? 그럼 내가 원했던 월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이쪽은 좀 매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의외의 대답이라서 놀랐어요. 뭐 수익률도 지금 좋은 상황,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공급이 많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매수 반대 의견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석수동에 있는 네. 관악산 현대 홈타운에 네.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듣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평촌에 30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매도하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매수를 할까 해서, 거주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더 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전세로 거주하시다 예, 보니까. 예. 평촌에는 아이고, 어떤 자꾸-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네, 무궁화 효성 아파트요. 무궁화 효성 아파트 32평형대 현재 보유 중인데 현대 네네. 홈타운, 관악 현대 홈타운으로 차라리 네네. 갈아타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관악산 그 현대홈타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매입을 하는 건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관악산 현대홈타운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지적도로 보면 여기가 지금 관악산 바로 밑자락이에요, 그렇죠? 네네. 여기가 공기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예, 주거 환경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요. 뒤가 다 산이에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다 등산로도 있고, 그죠? 네. 여기가 주거 환경은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관악역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보니까 관악산 이렇게 등산로가 바로 앞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네.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은 거랑 그다음에 투자 가치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우리 거주하고 계시는 현대홈타운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네. 네. 자, 우리가 아파트는요. 우리가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연속적으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평촌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평촌의 아파트처럼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연속적으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그런 지역이 좋은 지역인데 거래량도 활발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주거 환경만 좋은 거예요. 주거 쾌적성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해요. 인근의 상권이 좋다거나 아니면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다거나. 근데 여기는 지금 상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네, 맞아요. 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여기가 뭐 또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좋지 못하다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청자니까 살기에는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네네. 그냥 여기는 그냥 만약에 매입하실 거면은 매입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평촌에 있는 아파트는 좀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평촌 같은 경우도 크게 가격은 오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지금 평촌에 좀 갖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평촌 같은 경우 최근에 소형 평형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갖고 계신 게 어떤 평형대예요? 32평이요. 예, 똑같은 32평 여기 지금 보고 계신 32평형이죠. 네네. 근데 평촌이요. 최근에 보면 소형 평형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평촌이라는 지역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소형 평형대만 선별적으로 해서 가격이 오른 이유가 워낙 이 도심부부터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매매수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되는 매매수의 특징이 지역을 좀 싼 지역으로 하향천이하고 그다음에 주택 규모를 다운사이징하면서 지금 평촌 같은 지역의 소형 평형,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소형 평형대가 안 오른 지역이 없거든요. 근데 평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 평형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소형 평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형 평형대는 10평 후반대에서 20평대 중반대예요. 근데 소형 평형대가 많이 오르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갖고 계신 중형 평형대 있죠.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가격적인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또 중형 평형대로 갈아타기 수요가 생기면서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평촌 신도시 자체도 과거에 우리가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아주 큰 폭의 집가 상승은 없다라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전화 주시길 정말 잘하셨네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관악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 매수 자체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대 의견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 더 살펴보고 싶다라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오늘도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소액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미리 예약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정도로 물러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